5월 30일은요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가치 있게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한국의 현충일 같은 날입니다.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 숨진 그런 애국 장병들을 추모하는 날인데요. 이 추모의 날이라는 말에 걸맞게 알링턴 국립묘지 등 미 전역의 130개 국립묘지에서요 헌화 기념식을 갖다가 열고요. 그 다음에 일일이 미국을 지키면서 산화한 사람들을 이렇게 호명하는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 미국 내 40개 주에 있는 130개 국립묘지 상당수에서 해당 지역 출신 전몰자 이름을 하나씩 다 부르는 겁니다. 자, 올해로 11번째 열린 워싱턴 DC에서 그 엘링턴 국립묘지가 있죠. DC에. 거기서 이제 행사를 치르고 열린 거리 행진에도요. 아주 대단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인들도 참가하고 그러는데요. 자, 또 한국전 참전기념재단이 워싱턴 DC 한국전 기념공원에 이 추모의 연못 둘레에 추모의 유리벽을 세우는 작업을 했답니다. 그래서 길이 28m, 높이 3m의 유리벽을 세워 이곳에 6.25 때 전사한 미군 36,940명의 이름과 함께 부상자, 실종자, 포로 숫자, 그리고 카투사, 한국군 전사 부상자 수를 다 새긴다는 겁니다. 자, 이거 매우 잘한 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도널드 트럼프도 그 다음에 힐러리도 이 프레이드 행진에 메모리얼 데이를 기념하는 프레이드 행진에 예비역 장병들, 시민들과 함께 다 참가했답니다. 트럼프는 롤링 썬더라고 부르는 오토바이를 타고 한마디로 예비역들이 워싱턴 DC로 몰려드는 그 행사에 참가를 했죠. 미국은 남북전쟁부터 1,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이라크, 아프간 전쟁 등에서요 총 150만 명이 전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150만 명 중에 상당한 숫자를 이름을 일일이 호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미국의 그 애국심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한마디로 오늘날 미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전사한 사람들, 심지어 그 속에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한국에 미군을 붙들어 놓고 우리가 또 경제개발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월남까지 가서 싸우다가 전사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한동안 야권 정부를 거치고 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월남에서 죽은 분들은 마치 남의 나라에 용병으로 가서 싸우다가 죽은 사람처럼 취급도 합니다. 그분들요 국가의 필요성 때문에 갔고 한국군이라는 이름을 달고 용감하게 싸우다가 전사했습니다. 오늘날 월남이 과거 월명에 의해서 통일이 되고 그분들의 그 순국 의지나 이런 부분이 가려졌다 하더라도요. 미국이 자신들이 이긴 전쟁이든 진 전쟁이든 그 모든 전쟁에서 숨진 사람들을 추모하는 것처럼 한국도 이 국가의 이름으로 싸워서 숨진 사람들은 전부 다 경의를 표해야 되는 겁니다. 뭐 이 연평해전에서 숨진 장병들을 시시하면서 정부가 외면을 하던 일들이 한동안 있었습니다. 또 천안함 장병들의 어떤 이 불의의 피격에 의한 죽음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일들도 그 진위에 대해서요 있었습니다. 우리가 현충일을 맞이해서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는다라는 부분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인가를요 우리 스스로가 되새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 공화주의, 즉 개인이나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시민들의 덕과 선의에 의해서 공동체가 유지된다라는 그 공화주의의 위반이 되는 겁니다. 유승민 의원이 공화주의를 이야기했는데요. 진정한 공화주의의 의미는요. 국가를 위해서 숨진 사람들이 얼마나 살아남은 사람에 의해서 제대로 추모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써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이
선전 매체인 조선의 오늘이라는 매체가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이 공화당 후보가 현명하고 성경 지명이 있는 정치인이라고 말했답니다.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관련 발언으로 비상이 걸린 남한에 대해서는 비온 날 친한 강아지 마냥 미국에 추덕추덕 달라붙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국이 강아지고 미국이 사람이겠죠. 주인이겠죠. 비가 온 날 강아지가 몸에 털에 비가 젖은 채로 주인한테 달라붙으면 주인이 싫어하겠죠. 그걸 빗대어서 했다고 보는데요. 영국 가디언지 등에 따르면 조선의 오늘은 트럼프 충격으로 보는 한국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제중동포학자라는 한 영국이 있었답니다. 칼럼은 트럼프를 막말 후보, 개짜 후보, 무식한 정치인이라고 취급하고 있지만 결론은 트럼프는 현명한 정치인이고 성견 지명이 있는 대통령 후보감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인들은 북한의 핵 문제 해결에 이러한식 모델을 적용하겠다는 우둔한 힐러리보다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직접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트럼프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한이 이 방위비를 더 부담해야 된다는 트럼프에 대해서 한국이 100%를 지불한다면 1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액수다. 더 내야 될 돈이 1조 원이라는 거죠. 합치면 2조쯤 되겠죠. 이걸 공짜로 처먹겠다는 트럼프의 쏙통이야말로 성냥이 심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칼럼은 트럼프가 거론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양키 고홈 이렇게도 쉽게 될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는가. 양키 고홈이 실현되는 날이 통일이 되는 날이다. 이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트럼프가 얼마나 말을 삥 돌리고 장사를 하기 위한 거래 방식을 동원하면서 장사 안 해, 문 닫아 해놓고, 아니 그러면 거래를 하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뭐 좀 깎자, 반값에 깎자 하면 아니 문 닫아 오늘 안 해. 이러면 이제 잡지 않습니까? 좀 더 줄게 하면 또 협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발언을 그렇게 했는데요. 북한이 또 비온 날 강아지 마냥 트럼프한테 추덕추덕 달라붙어서 뭐 좀 긁어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칼럼은 이 같은 트럼프 주장들로 인해 비상이 걸린 남한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북한한테 조롱받을 일은 좀 안 해야 안 되겠습니까? 트럼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요. 여러 가지 대책을 진지하게 세워야지 그냥 뭐 힐러리 된다고 정권조차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되죠.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느니 비온 날 칭한 강아지 마냥 추덕추덕 달라붙는 작태는 역스러움을 넘어서 동정심마저 불러일으킨다 이야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칼럼이 북한의 공식 입장은 아니겠지만은 정권 내부의 생각을 드러내서 여론을 한번 떠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북한이 의아스러운 것은 힐러리를 싫어하고 트럼프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자, 그거는 뭔가 하면 힐러리, 과거에 또 남편 빌 클린턴이 북한에 대해서 당시 영변을 폭격하려고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강경책을 많이 구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을 핵을 완전히 이러한 식으로 폐기시킨 채 북한하고 협상을 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힐러리가 가는 것은 불편하고요. 트럼프 같이 계산이 좀 안 맞으면 한국에서 주한미군 빼겠다. 이런 사람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옆에서 부채질을 해대는데요. 북한 뜻대로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요. 돈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협상이 가능하다고 하는 트럼프가 훨씬 편하고요. 힐러리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처럼 북한하고 뒤로 쓱 붙어가지고요. 업적 만들겠다고 딜 쳐버리면 매우 어렵습니다. 이걸 쓴 친구가 좀 무식하네요. 클린턴이 물러나기 며칠 전에 울브라이트 국무장관을 북한으로 보내가지고 평양에서 딜 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공화당의 부시 정권이 이 당선자 측이 굉장히 반대해서 잘 안 됐죠. 여러분의 힘들이 뉴스 브리핑에 모여진다면 뉴스 브리핑은 그 내용이나 그 시설이나 그 방향에 있어서 영구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훌륭한 방송국이 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현재 트럼프 아웃사이더가 공화당 후보가 되고 샌더스가 바람을 일으키면서 힐러리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런 기이한 행태로 미국 대선이 이렇게 전개되는 것은 2000년대 후반 미 경제 불황이 남긴 상처의 여파가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분석인데요. 제가 몇 년 전에 한 걸 이 사람들이 인제서 이야기를 합니까? 월스트리트 저널 워싱턴 지국장은 30일자 기명 칼럼에서 지금의 특이한 정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연구 끝에 기본적인 결론에 도달했다. 참 연구를 해야 합니까? 딱 보면 모릅니까? 그 결론은 2007년에 시작된 경기 후퇴와 2008, 9년의 금융위기가 과거에 인식한 것보다 훨씬 깊고 영구적인 불안과 상처를 유권자들에게 남겼다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거죠.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가요. 통계상 자료로는 경제가 회복이 됐지만 정신적으로는 아직도 많은 미국인들이 상처를 입었고 회복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그런 경험 탓에 미국인들이 정치 경제 체제와 지도자들에 대한 태도를 바꾸게 되었고 위험한 대체제도 기꺼이 고려해 볼 수 있게 됐다. 여기서 위험한 대체제가 트럼프하고 샌더스, 즉 바꿀 수 있는 대체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주당 여론조사인 원 피트 하트는 미국인의 당시 충격을 주택 화재에 비교했다. 자동차 충돌 사고는 몇 달 후 흔적이 거의 남지 않지만 집이 완전히 불타버린다면 절대로 잊히지 않을 거다. 월스트리트 저널 지국장은 중요한 것은 경기 후퇴가 큰 충격을 준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후유증이 매우 깊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지속된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걸 갖다가 깨닫게 된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당장 경제로 인한 물질적 손실이나 충격보다도 정신적으로 그런 일을 한번 겪었을 때 충격이요 매우 오래 가고 내가 왜 이런가 하는 부분을 깨닫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 자, 그는 미국 경제가 회복이 되고 있지만 비관적인 전망이 계속 이어지는 지연 효과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서 성공한 2012년 대선에서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4년이 더 지난 올해 대선에야 후폭풍이 일고 있다는 겁니다. 즉 2012년에는 2008년 금융위기를 겪고 좀 뒤라서 경제가 좀 회복되고 뭐 이런 걸 바라보면서 이 본질이 뭔가에 대해서 좀 생각지 않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요. 그때 당했던 2008년에 당했던 충격이 미국 국민들한테서 서서히 이제 스며들어서 깨어난다는 겁니다. 미국 경제가 6년 반 동안 꾸준히 성장하고 일자리가 74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미국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여론조사가 2009년에 59%에서 금융위기 직후에 2013년에는 78%랍니다. 이 퓨 리서치 조사에서는 미국 경제에 대한 불만 여론이 2007년 금융위기 당시 61%보다 훨씬 높은 70%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요, 미국 국민들은 지금의 경기 회복이 된다라는 수치를 믿지 않고 또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면서 버려질지 모른다라는 유기견 같은 심리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